개인이 가입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운전자 보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죠? 그쵸. 운전자 보험에 일부 담보로 해서 네. 집어 넣었기 때문에 네. 운전자 성향이 좀 있다고 보여요. 운전자 보험 성격이 성격이 있다. 있다. 자,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그 보험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등장했습니다. 자, 보험은 사고에 대비하는 성격이 큰 것이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나와 내 가족이 만약에 PM으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보험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와 관련해서 보험 전문가인 우리 장용욱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요즘 뭐 그 보험 상품 뭐 굉장히 많잖아요. 그죠? 네, 예, 그 가운데서도 PM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그 상담들이 좀 오갈 텐데 좀 어떠세요? 아직까지는 많이 보험 쪽으로 연결돼서 연락 오진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? 네,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직 보험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, 운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. 그죠? 그쵸? 어떻게 보면. 최근에 그 제가 알기로는 네, 한 뭐 몇 보험사에서 이 PMD 관련해 갖고 네, 상품이 나왔다고 이제 이게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어떤 상품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? DB 손해에서 처음 네. 나왔고요. 네. DB에서는 그 뭐 대물 배상 개념이 아니고 네. 피해자 위주기 때문에 피해자 위주로. 네, 운전자 본인에 관련돼서만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네. 형사비 쪽으로 해서 음. 3천만 원 음. 그쪽으로만 좀 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아. 있어요. 그러니까 보상이 완벽하지 않고 좀 미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있다가 현대에서도 나왔지만 네. 거의 현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고. 네, 비슷하게 음.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쳤어도 음. 거의 보상은 음. 치료비조차도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이고요. 음.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업체 네. 이쪽에서 좀 들어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쪽이 아니면 좀 가입 가입하기가 어려울 힘들고. 거. 네.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운전자 보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죠? 그쵸. 운전자 보험에 일부 담보로 해서 네. 집어 넣었기 때문에 네. 운전자 성향이 좀 있다고 보여요. 운전자 보험 성격이 성격이 있다. 있다.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내가 가입할 때는 PM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. 사실. 그쵸. 그죠? 예, PM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네.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 또 보험을 들자니 중복되는 거가 많잖아요. 그죠? 네. PM만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. 자,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별도로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은가요? 아니면 그 아예 기존의 그 보험에다가 추가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기존 게 만약에 뭐 적립 금액이 많아서 네. 이득이 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새로 음. 갈아타시는 게 아,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또 PM 상품뿐만이 아니라 민식이법으로 네. 관련돼서 음. 형사비금, 벌금, 변호사비 이런 부분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새로 음. 갈아타시면 그 운전자에서 상향된 부분, 그 부분도 좀 보완이 되고 그 PM 상품에 관련된 상품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. 그리고 옛날에는 아마 적립금액을 좀 넣었지만 네. 지금은 좀 적립금액을 안 넣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상품보다 좀 반 정도의 가격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실태는 좀 어떤가요? 우리나라 현재 앞으로는 그것도 많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 보험, PMD에 관련된 보험이나 보상 같은 정도, 범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돼 있나요? 예? 저도 이걸 알아봤는데 네. 아직 우리가 지금 PM이 2019년도에 갑자기 이제 네. 바뀌면서 좀 한 8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. 아직 보험 쪽에서는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뭐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알아보니까 회사대 그 공유 그 회사 업체하고 이렇게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공유 대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받고 보상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A 업체가
예를 들어 갖고 서울시 뭐 전역하고 뭐 주변에 그 수도권 일대, 그다음에 지방 도시 이렇게 하면 대수가 굉장히 크잖아요. 그죠? 예,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고 뭐 그 여러 업체마다 틀릴 텐데 네. 거기에 따른 저 가중치나 뭐 어떤 대수에 따라서 또 보험료율이나 이런 것들 액수 네.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네. 획일적인 그런 건 없는 거네요. 네, 그죠? 아직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. 그리고 그 공유형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피해자의 그 과실로 해서 이제 상대방보다는 네. 본인, 네. 운전자 본인이나 아니면은 그 기계 뭐 이런 거는 되는데 네. 상대방에 대한 배상 책임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하고. 네, 이것 또한 뭐 개인이 드는 거하고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를 탄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드는 게 맞는데,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빌렸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동차 렌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돈 그쵸. 내고 이제 렌트하는 네. 거니까. 그러면 렌트사에서 기본적 보험 들잖아요. 그죠? 예. 책임보험하고 예를 든다면 대물만 빼고, 대물도 요즘은 선택형으로 다 하니까. 맞아요. 예, 예. 그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에 있어 갖고서 그 문제 됐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, 이제 그런 게 보험 성격인데 이제 내가 가입하느냐 아니면 빌려주는 업체에서 획일적으로 해갖고 이제 하느냐, 그건 이제 이렇게 따져갖고서 할 텐데, 근데 어떻게 언뜻 생각해 보면 업체에서 조금 비용을 더 받더라도 보험 커버리지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죠? 왜 그러면 개인은 보험 들으라 말으라 하면 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러다가 만약에 안 든 사람한테 사고 당하면 또 보상받을 일이 또 막막한 거예요.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. 그죠? 네. 예, 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획일적으로 가입하고 대신에 그 십시일반 성격으로 그 비용이 조금 업되겠죠. 보험료만큼. 그래서 그 보험료만큼 비싸게 조금 이 운영비를 받더라도, 그러니까 타는 비용을 좀 받더라도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, 일단은 그 과정 자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설계를 또 개별마다 하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뭐 그런 그쵸. 말씀입니다. 아직까지는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업체 간에서도 좀 이렇게 제한서를 받고 보상 한도를 또 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지 뭐 이거는 어느 정도 그렇죠. 나올 것 같습니다.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. 그다음에 좀 뭐 사고에 따른 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좀 사회 이슈화가 된다면 조금은 좀 보험사 쪽에서도 좀 많은 방안을 좀 내놓지 그렇죠.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는데, 내가 만약에 집에 그 13살의 어떤 미성년자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19살의 뭐 성년자가 있어요. 자식이. 네. 그 다음에 집사람, 뭐 저 있는 4명이 있는데, 4명이 그 그 공유가 아니라 이제 그 개인 이 PM을,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를 사갖고 타려고 해요. 그럴 경우 어떻게 개별로 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? 그 보험을? 네, 현재는?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. 네, 개별로 드는 게 맞고요. 네. 왜 개별로 드냐면 이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만 들면 거기에 운전 범위를 네. 정해서 그렇죠.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누가 운전을 해도 그 범위 내에서 속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PM 같은 경우에는 PM 자체를 보험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각각 들어야지 내가 다쳤을 때라도 보상을 좀 받고 내가 남에게 크게 좀 중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비금이 뭐 그렇게 다 커버는 되진 않지만 네,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는 물질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PM 관련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옛날 보험에서는 이제 이 유사한 문구 해갖고서 사실 보상을 해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게 근거가 이제 불명확하니까 어떻게 보면 네. 그 안 해주려고 하는, 그러니까 안 알렸다 이거죠. 어떻게 보면. 그쵸. 예, 예. 근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는 아닌데 네. 그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. 그런데 좀 문구가 애매한 뭐 그런 영역에서는 안 알렸다. 그래서 해줄 수 없다. 뭐 이렇게 또 이제 분쟁이 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. 그죠?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지 의무가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, 만약에 내가 그 내일 내가 PM을 내가 탈 예정이에요. 네. 예를 든다면, 아니면 집에 있는 거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겠네. 그죠? 근데 그걸 탈 예정이다. 그러면 보험사에 미리 알려갖고 해야 되잖아. 우리가 뭐 내일 예를 들어서
내가 부득이하게 어디 놀러 가는데 여러 사람이 운전할 거다. 근데 나 혼자의 뭐 한정특약으로 운전보험,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보험에 네. 가입했을 때 바꿔줘야 되잖아요. 그죠? 그쵸. 그 24시간 전인가요, 그게? 네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로 고지를 뭐 반드시 일단은 해야 되나요?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만약에 질문이 좀 애매한데 내일 예, 내가 PM을 탈 것이다 예, 이런데 예, 그게 내가 집에 소유한 걸 내일 탈 것이다 예, 하면 예. 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아, 계속적으로 내가 PM을 탈 것 같으면 음, 그거는 고지를 반드시 하셔서 음, 그 심사를 통해서 음,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음, 길이 막히지 않게끔 음.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을 없애는 거네요, 그쵸? 결국은. 그러려면 당연히 뭐 고지해 주는 게, 네, 고지하면 맞습니다. 나도 떳떳한 거고, 그죠? 네. 예.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반드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 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그쵸? 이해하는 게 네, 제일 좋겠네, 그죠? 맞습니다. 네. 꼭 한 번이라도 음, 알리고 하시는 게 분쟁을 좀 좋다는 막는 거죠. 길이죠. 고지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뭐 우리 집에 네 명이 예를 들어 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거기에 뭐 다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보험사마다 보험 상품마다 좀 다 틀릴 텐데 그게 그러면 그걸 보험사나 보험 상품마다 이게 다 개별적으로 이게 다 알려줘야 알려야 돼요. 되죠. 독립적으로. 네. 이거 굉장히 어렵네. 그래서 아까쯤에도 음,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음, 이륜차처럼 좀 네, 강제성을 띄어서 강제 음, 이 책임보험을 예, 예, 들면 예. 좀 각 보험사들끼리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예, 공유해갖고. 공유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음, 때문에 10군데의 보험사에 내가 보험이 다 음, 들어있다 그러면 음. 다 그 알려줘야 되는. 홍보를 해야 됩니다. 그게 굉장히 좀 쉽지 않아.